그거 알아요? 전원일기. 학교에서 배운 거냐? 예, 환경농법에 대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환경농법? 예. 안녕하세요. 꽃 피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대표님 인터뷰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꽃 피우는 시간의 역사와 그리고 대표님의 개인사를 조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이렇게 직원분들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젊은 분들이 식물영양제 사업이란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됐는지 많이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젊긴 젊죠? 젊긴 젊어요. 사실 이 분야에 있을 나이가 아니긴 그쵸. 하죠. 지금 직원분들은 20대 후반이고 저는 30대 초반이죠. 그렇죠. 92년생 32살인데 대표님과 저는 원래 같은 직장을 다니던 직장 동료였어요. 근데 저희 직장이 사실 나쁘지 않았죠? 되게 좋은 회사였죠. 네. 삼성전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미래 반도체를 연구하는 연구원이었는데 아주 뜬금없는 이 식물 분야에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굳이 식물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이건 좀 얘기해 주시죠. 이 식물 분야가 된 이유는 사실 저희 아버지의 영향이 꽤 많이 큰 것 같아요. 아버지가 되게 오래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작물병원을 운영하면서 농민들을 돕는 작물 의사로 되게 오랫동안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네. 아버님도 사업가신가요? 아니면 정확히 아버님은 어떤 분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사업가보다는 연구자였죠. 작물병원을 운영하는 작물 의사이자 친환경 식물 영양제를 개발하는 연구자였어요. 아버지께서 뭐 만드신 제품이 있거나 아니면 뭐 낸 학술 자료가 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만들어낸 게 그 환경농법 1호라고 친환경 식물 영양제인데, 이게 뭐 저희 관솔 목초액을 베이스로 뭐 다양한 성분이 들어간 그런 영양제죠. 그러면은 저희 관솔 목초액은 그러면 아버님께서 만드셨다는 맞아요. 얘기신가요? 네, 맞아요. 사실 관솔 목초액은 원가가 너무 비싸요. 만약 아버지가 사업가였다면 절대 관솔 목초액을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이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그런 원재료거든요. 그러면 환경농법 1호는 아버님께서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걸 왜 만드셨는지. 저희 아버지가 제가 중1 때 돌아가셨으니까 되게 오래 전에 돌아가셨어요. 거의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친환경 농법, 뭐 유기농 이런 건 많이 퍼지지 않았던 시대였거든요. 그때는 그냥 뭐 화학 비료 그리고 농약 이런 것들을 좀 무분별하게 사용하던 시기였고, 그런 과사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농민들이 많았어요. 다들 알다시피 농약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제 부작용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영양제가 환경농법 1호인 거죠. 이 병해가 오면 이 병을 막기 위해서 또 농약을 치고, 그럼 이 농약 과사용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병해가 또 다시 오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파악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아버님께서 환경농법 1호를 그 농약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만드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과사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말라. 농민들이 이제 고품질의 작물을 그래도 친환경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만드셨던 것 같아요. 환경농법 1호의 작용 원리에 대해서 짧게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주장하셨던 게 이 에너지 원리에 의한 환경농법이거든요. 이 에너지 원리가 뭐냐면, 작물들은 밖에서 크고 있지만 흐린 날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흐린 날이 지속되면 이 햇빛을 많이 못 보게 되죠. 이 햇빛을 많이 못 보게 되면 식물이 이 햇빛으로 계속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흐린 날이 지속되면. 이 식물들의 기초 체력이 부족해져가지고 각종 병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광합성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농민들을 먹여 살리려면. 그래서 개발하게 된 게 이 환경농법 1호이자 지금의 따사로운 햇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원리는 이 광합성으로 만들어내는 이 에너지를 직접 잎에 주입시켜준다. 그게 바로 에너지 원리에 의한 환경농법인 거죠. 그러면은 환경농법 1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은, 네네. 이거를 연구소에서만 활용을 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이게 많이 널리 퍼졌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다들 그냥 노도나도 농약, 화학비료 무분별하게 사용하던 시기였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학자들이랑 정부 기관들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정부 관계자들이랑 또 되게 마찰이 잦았고 또 싸우고 돌아오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물론 그때 당시의 상황이랑 다른 이야기를 한 거니까 이건 광합성 부족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되게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다른 뭐 이제 식물학자들이나 뭐 농민들에게도. 그런데 점점 더 농민들이 사용을 해보니까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게 됐죠. 심지어는 그 신문사에서도 되게 보도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이 아주 작은 지면에 소개가 됐었어요. 그 뭐 환경농법이라는 게 있다, 뭐 에너지 원리에 의한 환경농법이라는 게 있다더라, 뭐 김홍건 박사가 이런 환경농법 1호를 만들었다더라, 이런 소개해주는 정도였다면 점점 더 유명해져가지고 이 신문 지면에서 이 소개해주는 이 범위가 늘어났죠. 그래서 점점 이 신문 지면이 크기가 커지더니 결국에는 막 신문 한 면 전체를 장식할 정도로 엄청 유명해졌고, 그때 그 작물병원을 아버지가 운영을 하고 있는 작물 의사였는데, 그 작물병원도 되게 유명해졌었죠. 그 심지어는 그거 알아요? 그 전원일기. 전원일기 들어는 봤지만 저도 본 적은 없어요. 네, 사실 저도 되게 어린 시절에 그 전원일기를 봤던 것 같은데, 심지어 저는 그 본방을 봤었어요. 아버지 제품이 소개되는 이 환경농법 1호의 원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곰팡이병이나 잇무름병에는요 그 농약을 칠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잎의 면에다가 작물 종합 영양제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물의 체질을 개선해 주는 거죠. 체질을 개선해? 예, 흐린 날이 계속되면 그 저기 대개 잇무름병이나 곰팡이병이 생기잖아요. 그건요 식물이 그 광합성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맥 조직에 유기산이 산성화돼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럴 때 농약이나 무기영양제를 쓰는 건요, 그 우리가 화상을 입었을 때 그냥 일반 연고를 바르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그래. 적절한 종합 영양제를 잎에 뿌려주는 건요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더 유명했고, 또 MBC 뭐 아침 모닝와이드 이런 거 아세요? 네네. 그런 아침 프로에서 환경농법의 선구자 김원권 박사 이렇게 따로 한 편이 제작되기도 하는 정도로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었죠. 농사를 짓고 계신 주인 아주머니는요 3년 연속 수확량이 아닌데, 쉽게 말해서 그 단당류인 과당과 포도당 이것도 흡수할 수 있도록 또 제재를 만드는데, 거기에 이게 다 아버지가 뭐 연구자였는데 뭐 마케팅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냥 좋은 제품 개발해놓고 농민들이 써보니까 좋아가지고 점점 유명해진 것뿐이죠. 지금도 심지어 골프장에서도 환경농법 1호를 베이스로 한 그런 이제 약을 쓰고 있거든요. 골프장 입장에서도 이 잔디의 이 상태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죠. 써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걸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20-30년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쓰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백화점에 납품되는 고품질 과일들, 그런 농가에서도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꽃님 여러분들도 반드시 먹어봤을 거예요. 우리 이 꽃 피우는 시간에 원료가 되는 제품이 들어간 이 과일을 먹어봤을 거예요. 그만큼 이 새로운 아버지의 주장이 인정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널리 쓰이고 있다. 아까 환경농법 1호 설명하실 때 저희 제품이 따사로운 햇볕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따사로운 햇볕은 환경농법 1호와 같은 제품인가요? 이 따사로운 햇볕은 이 환경농법 1호를 기반으로 좀 더 실내에서 크는 식물에 맞도록 반려식물에 적합한 식물 영양제로 좀 개량한 영양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따사로운 햇볕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또 콘텐츠로 아예 상세한 설명을 한번 드릴 예정이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꽃 피우는 시간에 이제 앞으로의 비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 아버지가 농작물 의사로서 농민을 돕는 인생을 사셨다면 저는 이제 반려식물 식집사분들을 돕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식물병원도 그렇고 이런 유튜브도 그렇고 이 다양한 채널로 고객님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그런 식물 관련 고민도 저희가 들어주고 상담도 해주고, 되게 애지중지해서 정성 들여가지고 키웠는데 막 아프고 죽고 그러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영양제들도 많이 저희가 만들어드리고 고민 상담도 같이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저희 인터뷰 오늘 진행할 예정이고요. 일단 대표님한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깊은 얘기.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죠? 저희 꽃 피우는 시간은 항상 귀가 열려 있어요. 이렇게 댓글로 말씀 주셔도 좋고 비즈니스적인 거는 이메일 주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편하게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저희가 댓글은 다 읽고 있으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좀 더 가벼운 컨텐츠로 찾아내는 꽃 피우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무거웠죠? 네, 오늘 좀 많이 무거웠어요. 너무 무겁게 했네요. 그래도 알찬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구독자분들 그럼 다음에 또 만나는 걸로 하시죠. 안녕.